안녕하세요. 강사 이동석입니다. 3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와 2부에서 디지털 고객 경험이 중요한 이유와 심플하지 않은 고객 경험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3부에서는 그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는 사용자 및 고객 경험 조사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매트릭스 매장인데요. 매트릭스 매장에서 매트릭스를 살만한 고객이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저렇게 누워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동차 매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고객 행동은 트렁크를 열어보는 행동이라고 그 세일즈 매니저가 저한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용자 및 고객 경험 조사를 해야 사용자 및 고객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걸 알아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리서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도에 말리노프스키가 저 원주민들을 하는 리서치도 있었고, 영화에서도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저런 리서치를 하는 것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런 리서치를 통해서 저희는 그 고객이 어떤 사람들이를 정리하고 그것을 프로젝트 팀들이 다 공유하는 그런 툴로서 페르소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고객 경험 중심의 회사일수록 고객 세그멘테이션이 면밀하게 되어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VOC를 해석하면서 새로운 페르소나가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사용자들을 그룹핑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획 단계부터 지속 검증을 해야 됩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보통 요구사항 리스트가 만들어지는데 그것 가지고도 UX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UX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것을 검증하고 그것을 반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컨셉이 있고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게 잘 됐는지 또 보고 잘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UX 검증은 고객 경험 검증은 디자인 시안 한 장으로도 할 수 있고요. 벤처기업들은 2주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근처 카페에서 타겟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합니다. 타겟 사용자를 액세스하기 힘들다면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직원 2-3명을 초대해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게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UX 프로토타입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우 피델리티, 종이와 뭐 박스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앱처럼 동작하는 저런 프로토타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가능한 빨리 만들고 검증하자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프로토타입은 굉장히 엉성한 프로토타입부터 굉장히 실제 같은 프로토타입이 여러 개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은 테크니컬 라이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객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더 좋은 마음이 들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테크니컬 라이팅 역할이 SK텔레콤, 신한카드, 국민은행 이런 데 계속 그 역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서비스를 하실 때에도 이 테크니컬 라이팅을 꼭 진행하실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고객 경험 기획 역할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은 고객 경험은 고객 여정의 각 단계의 경험치의 곱하기로 결정을 되고 고객 경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되는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고객의 엔드-투-엔드 경험이 잘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자가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고객 경험 기획자가 그리는 고객 여정 지도입니다. 고객 여정 관점으로 정부 서비스를 다 그려보고요. 서비스를 인지하고 접속, 사용, 탈퇴하는 단계에서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다 예측을 해야 되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를 하는 거고요. 그 시각화를 하다 보면 잘못되거나 비어있는 곳을 찾아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 팀에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할 때 그렸던 커스터머 고객 여정인데요. 면허증 발급 전부터 면허증을 발급받고 면허증을 활용하는 단계까지 시각을 좀 넓혀가면서 어떻게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기획해야 되는지 찾아본 것입니다. 이걸 찾아보다가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면허증 시험 접수 과정을 디지털 운전면허증으로 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응시자가 1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시험 접수였었고요. 이 부분에서부터 편리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면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발급받고 활용하는 데까지 쭉 이어지는 경험으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고객 여정 지도를 사용하면서 고객 여정을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에 맞는 기획 및 개발 프로세스의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잘 알고 있고 국민들이 이미 잘 쓰고 있는 기존 서비스를 개편하는 것이라면 고객 불만 사항은 무엇인지, 추가해야 되는 기능은 뭔지, 연계돼야 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간단하게 검증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신규 서비스 또는 이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개편하신다면 경험 디자인 단계가 중간에 들어가서 초비 고객 경험과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서 검증을 해보고 거기서 검증이 돼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을 때 개발 과제가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성공률도 높이고 과제 비용도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고객 경험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고 지속적인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체계를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 중에 보행자들이 다니기 힘든 지하철역 출구는 총체적인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라 부분적인 의사결정을 한 그런 사례인 거고요. 하이마트가 하트마켓을 별도 앱으로 만들지 않고 하이마트 앱의 일부 기능처럼 넣어놓은 것은 실은 고객 경험은 전혀 관심이 없이 하이마트에 트래픽을 올리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저런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개발 편의성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저런 제품도 나오죠. 그래서 환자 이름 및 모든 것들을 고객이 다 일일이 넣어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체적으로 의사결정하고 비즈니스 중심이나 개발 편의성 중심이 아니라 고객 경험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브옵스라고 요즘에 부르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례는 토스에서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을 때 그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것,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꿀까요? 또 비밀번호가 한 번만 더 틀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디자인입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토스가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르게 접근을 하면서 끊임없이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자와 정보기술 전문가 간의 소통, 협업 및 통합을 강조하는 데브옵스로 발전하고 있고요. 이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실은 지속적인 고객 경험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베이스드에서 프로덕트 베이스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로 캐나다 정부는 2009년에 연방 공무원을 위한 급여 시스템을 갱신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고 피닉스 급여 시스템인데요. 이 IBM과 3천만 달러 계약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 문제가 생겨서 누적 급여 오류가 5억 달러까지 넘는 그런 엄청난 실패를 가져다 준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그 실패를 하고 나서 캐나다 정부가 프로덕트 매니저들을 뽑고 디자인 띵킹, 린 스타트업, 에자일 데브옵스까지 도입하면서 프로젝트 베이스드에서 프로덕트 베이스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 그룹장을 채용하고
프로덕트 서비스를 기획하는 프로덕트 매니저들을 관리하고 정부와의 파트너를 관계를 유지하면서 요청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비전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정의를 했고, 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갈 경우에는 실은 프로젝트마다 살짝 방향이 달라지면서 서비스가 별로 크게 발전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처럼 프로덕트 베이스로 가면 매번 회차가 거듭될 때마다 프로덕트가 훨씬 더 조금씩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얼라인드 되어 있는 게 프로덕트 베이스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디지털 고객 경험과 그 디지털 고객 경험이 왜 정부 서비스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은 디지털 고객 경험을 만드는 것은 영화를 만드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고 어떤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100억 이상 쓰고 폭망한 영화를 좀 정리해 놨는데요. 망한 영화들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무언가 하나가 크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감독과 시나리오부터 배우, 촬영 기간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디지털 고객 경험은 전략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이 잘 돼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고객 경험 관점에 기획,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영화처럼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고위공직자분들을 위한 역할 팁을 아주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체크리스트 형태이고요. 7개로 되어 있는데요. 과제 결과물을 확인하실 때 사용자는 누구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정리했는지 확인하시고요. 서비스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몇 번이나 할지, 어떻게 해왔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직접 써보시면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는 주변의 직원 3, 4명에게 써보게 하시고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봐보십시오. 네 번째는 서비스 초기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많은 서비스 기획이 사용자가 모임 서비스를 더 잘 되게 하는 기획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서비스가 활성화돼서 입소문이 나고 이거는 괜찮은 서비스야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는 단계를 기획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고객 경험 관점으로 의사결정하는 역할자를 세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업데이트 수정 계획과 책임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완전히 신규 서비스를 만드실 때는 경험 단계를 진행을 해서 UX 프로토타입으로 검증을 한 후 개발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